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월가의 거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진짜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리플 XRP $100 시나리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단순한 루머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월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의 핵심, 그 중심에 바로 리플이 있습니다. 2025년 모든 것이 바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정말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이슈가 뭐였죠? 바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일을 레리 핑크라는 단 한 사람이 밀어붙여서 결국 현실로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블랙록의 진짜 목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바로 리플 XRP이라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바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블랙록이 비밀리에 리플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설로 치부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레리 핑크 CEO는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부터 꾸준히 자산의 토큰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실물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전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온다는 의미인데요. 이 수많은 자산들이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것들을 연결해줄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하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으로 블랙록이 리플을 지목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왜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이건 리플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기성 자산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 송금 시스템, 바로 스위프트는 정말 넓고 비효율적입니다. 돈을 한 번 보내려면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또 얼마나 비싼가요? 리플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단 몇 초 만에 거의 수수료 없이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리플의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ODLD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문형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해외로 돈을 보내기 위해 노스트로보스트로라는 계좌에 막대한 자금을 미리 묶어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ODL을 사용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내고 싶은 만큼의 돈을 리플 XRP로 바꿔서 전송하고, 받는 쪽에서 즉시 그 나라의 화폐로 바꾸면 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3에서 5초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환전 수수료는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묶여있던 수천조 원의 자금이 풀려나는 엄청난 효율성 개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리플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쌍둥이라고 불리는 스텔라 루멘입니다. 리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제드 맥케일럽이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둘의 목표는 비슷하지만 타겟 고객이 약간 다릅니다. 리플이 거대 은행이나 기관을 위한 B2B 모델에 집중한다면, 스텔라 루멘은 은행 계좌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개인들이나 소액 송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즉, 리플이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한다면 스텔라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전체 파일을 키워나가는 관계라는 거죠. 블랙록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플의 성공은 곧 스텔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최근 리플은 시장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의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 USDT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 문제와 불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한 리플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판도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네트워크의 활용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ODL을 사용할 때 이제 다른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즉시 자금을 투입하고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리플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테더의 독점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와의 연결입니다.
지금 중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 나라가 만든 CBDC는 서로 시스템이 달라서 직접 교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각국의 CBDC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입니다. 리플은 바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CBDC 프라이빗 레저라는 기술을 일찌감치 개발해 두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협력하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미래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리플이 단순한 민간 기업의 솔루션을 넘어 각국 중앙은행들을 연결하는 사실상의 표준, 즉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리플의 발목을 잡아왔던 가장 큰 족쇄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긋지긋한 법정 다툼도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법원으로부터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명확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리플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디지털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소송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에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기관 자금의 유입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리플의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100라는 목표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국제 송금 시장의 규모는 무려 수천조 달러에 달합니다. 리플이 이 시장의 단 몇 %만 차지하더라도 그 유동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격 상승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블랙록의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기관 자금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비트코인 ETF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실질적인 사용처가 명확한 리플에 자금이 몰린다면 그 파급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ODL 사용량 증가와 CBDC 허브 역할은 시장에 풀려있는 리플의 유통량을 줄여 희소성을 높이게 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 원리인 거죠. 여러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블랙록을 필두로 한 월가의 설계는 이미 끝났고 그들은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리플은 더 이상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낡은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고 다가올 CBDC 시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부의 지도가 재편되는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기회는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고래들이 과연 리플 하나만 매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의 가격이 10% 오를 때 100%, 10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리플 관련 종목을 찾아 분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암호화폐 호황기가 시작되면서 리플의 수익률은 무려 500%를 기록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 390배의 상승을 보여주며 무려 39,000%, 리플의 수익률 500%보다도 78배나 높은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아이 파이낸스, 리플이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식 파트너이자 XRP 생태계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수혜 종목이었죠. 만일 작년에 리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무려 3,5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대장주, 즉 메이저 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장주가 10% 오를 때 1000%, 10,000%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히든 수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 모아이 같은 이런 저평가된 폭등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냐? 지금부터는 현재 월가의 엘리트 전문가들과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테마,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중 핵심 종목에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요. 이번 2025년 하반기는 역대급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출시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통해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에 자금이 무려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흩어져 있던 세계적인 고래들과 세력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가장 큰 자산 시장 가진 미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요 국가의 제도권 또한 암호화폐에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코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장주가 아닌 남들이 모르는 저평가된 수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금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지만 앞선 사례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핵심 히든 수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인생 여전이냐 인생 역전이냐 판가름이 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딱 집중하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몇 번씩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주요 뉴스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만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 달러와 같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1코인은 1달러라는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달러인 셈이죠. 그리고 인터넷만 있다면 전 세계 누구나 국적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과 기관들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마저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며칠씩이나 걸리는 거래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자금이 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500조 원 이상을 처리하는데요. 이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지금껏 코인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유례없는 가치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잠재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은 스테이블 코인뿐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핵심인데요. 미국은 현재 두 가지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는 점차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선부터 밀고 온 메가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죠. 즉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써야 할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지금까지 미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미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때 미국 트럼프는 비장의 카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그 가치에 상응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 같은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테마, RP와 디파이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무려 2경 1600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전망되는 RWA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릴 디파이조차 디파이 시스템 내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할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즉, RWA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곳에서 기축통화처럼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는 10곱절, 100곱절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RWA와 디파이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하고 법에 따라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이미 미국의 든든한 국채 매수 고객인데요. 2024년에만 331억 달러, 한화로 무려 45조 원의 미국 국채를 순매입했는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즉, 미국은 다음과 같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수요만큼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채 발행 부담을 덜고 AI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술 패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리플조차도 리플이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RLUSD의 수요가 폭발하니까 RLUSD 사용에 발생하는 XRP 수수료로 인해서 XRP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무려 500%에 달하는 상승했다는 게 그 증거고요. 이미 리플 CEO조차도 리플이 아닌 리플 스테이블 코인 LLUSD에 전념한다고 하고 있다면 말 다한 거죠, 이건. 심지어 JP모건, 페이팔과 같은 주요 금융사들 또한 이미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기관들은 3년 안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무려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업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거대한 고래들과 월가의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할 단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프로젝트와 그 수혜를 받을 히든 종목을 총력을 다해 매집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그 매집량을 크게 늘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 시작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이 거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보다 78배나 더 많은 39,0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의 모아이 파이낸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 뒤에 숨겨진 그 수혜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미국 정부와 월가가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아무 블록체인이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들만의 질서로 움직이는 완벽히 통제 가능한 금융의 판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판로가 바로 이 종목인 것이죠. 처음부터 정부와 기관을 위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중앙 결제 시스템입니다.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경원 규모의 모든 실물 자산 토큰이 결국 이 종목을 거쳐서만 거래되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이 히든 수혜 종목이 단순히 수백 배 수준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1000배 이상의 폭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토큰은 블랙록과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기관급들, 그 중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일부만이 매집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돈 0.2달러, 즉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값, 대충 10,000원만 담아두셔도 10,000,000원이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코인명이 블러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판매한다는 제보 받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피해보시는 분 없게 안전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유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해당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입력란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누르시면 똑같이 링크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고 불우이웃돕기나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 만큼 자신에게 더 큰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투자에 도움될 만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